한강 위로 새벽이 밝아오며 압구정의 마천루를 붉게 물들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나의 도시가 엔진 소리와 야망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호화로운 침실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흐릅니다. 신사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던 아침의 당연한 의식, 의기양양하게 솟아오르던 자존심의 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침묵을 알아차린 끔찍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려 확인했을 때 차갑고 무기력한 부드러움만을 느꼈을 때, 아, 나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 속에서 처참한 한숨이 터져 나온 적이 없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을 노화라는 이불 아래 묻어버리려 합니다. 늙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30년간 남성의 몸속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들여다본 의사로서 저는 당신의 얼굴에 대고 이 적나라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아침 발기의 소실은 결코 가벼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자체의 잠재적인 끝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적색 경고등이며 당신의 생명의 고속도로인 혈관이 시간의 쓰레기와 진흙으로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긴급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내일 아침에 햇살을 보는 대신 당신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심장마비나 잔인한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죽어버린 세상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제 진료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던 그분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침묵의 신호를 몇 달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골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VIP 병실로 그를 찾아갔을 때 그 권력자는 반신불수가 된 채 누워 의미 없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움직일 수 있었던 남은 한쪽 눈은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쪽 가슴을 계속해서 내리치며 만약 알았더라면 아침 발기의 소실이 그토록 무서운 사망 신호였다는 것을 만약 알았더라면 하고 절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제가 곧 공개할 특별한 비법, 부엌에 있는 마늘과 또 다른 이것 하나만을 사용하는 비법을 단 하루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의 몸은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30년의 명예를 걸고 장담합니다. 단 일주일 안에 당신은 생명이 돌아오는 첫 번째 진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의 아침 대포는 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힘없이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20살의 회춘 주사를 맞은 것처럼 강력하고 당당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오소연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경쟁 치열한 강남 땅에서 제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의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침묵을 깨고 당신의 부엌에 있는 값싼 2가지 재료만으로 막힌 혈관을 뚫고 매일 아침의 기적을 되찾을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십시오.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만난 한 부유한 환자는 단지 아침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들여 신선한 녹용피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가 희망에 찬 얼굴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비린피가 선생님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온갖 기생충과 불능보다 더 끔찍한 질병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 원시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은 당장 멈추십시오. 며칠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주름 뒤에 단호한 눈빛을 숨긴 아내가 마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남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66살의 은퇴한 역사교사 김상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강직함이라는 벽돌과 자존심이라는 시멘트로 지어진 견고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이들에게 위대한 전투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남성성이라는 제국이 외부의 적이 아닌 매일 아침 찾아오는 침묵의 배신에 의해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자존심의 균열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남편이 도망이라도 갈까봐 팔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몇 년째 아침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다는 건 다 해다 먹였는데 소용이 없어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자꾸 저를 피하기만 하니 속상해서 억지로 끌고 왔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마치 죄를 변명하는 피고인처럼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수천 명의 학생을 호령했던 그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닙니다. 그냥 피곤하래서 그래요. 늙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침몰 직전의 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그의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분께 잠시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그 두 남자만이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터졌습니다. 그 강직했던 남자는 영혼의 파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몸이 죽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통스러운 하루의 시작,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입니다. 그는 거친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애쓰는 걸 압니다. 아내가 애쓸수록 저는 더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존경심이 아닌 실망과 연민이 담긴 아내의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그냥 구멍이라도 파고 영원히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침실 안의 작은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로 번져 모든 즐거움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목이 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귀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몸에 생기가 없으니 영혼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다가가 떨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위로가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자책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그 비싼 영양제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다 버리세요. 선생님의 문제는 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 진짜 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폭탄과도 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아침에 그 발기는 정력이나 욕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음욕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혈관 건강의 천계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선생님 몸속 고속도로
전체의 상태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청계입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끔찍한 깨달음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의 검지한 애 있는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가늘고 민감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쟁터의 최전방 보초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나쁜 생활 습관이라는 쓰레기가 몸 전체의 혈관 고속도로를 막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구조 신호를 보내고 가장 먼저 백기를 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침에 그것이 침묵하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심장이나 뇌로 가는 길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잔인한 진실이 그의 안에 스며들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전을 쓰거나 복잡한 검사를 요구하는 대신 저는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곧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선생님의 생명줄을 막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청소할 기적의 해결책은 이미 선생님 댁 주방 선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음경의 예언, 죽음의 종소리인가, 부활의 열쇠인가, 자. 이제 모든 미신은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새벽을 앗아간 범인의 정체에 대해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적나라하고 뜨겁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정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잊으십시오. 발기는 순수한 물리적 현상이며 전적으로 피에 의해 연출되는 장엄한 연극입니다. 남성의 검자얀을 단순한 살덩거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공동 콩동과 깊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동굴 속의 야수,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생명의 뜨거운 용암강, 즉 피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틈새와 동굴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받으면 잠자던 야수는 깨어나 부풀어 오르고 달궈진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생명의 분출이며 자연의 힘을 과시하는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어서 이 장엄한 쇼는 주로 새벽에 열리는 것일까요? 비밀은 야한 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 몸을 지휘하는 위대한 메스트로 바로 부교감 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휴식, 수리, 그리고 재생을 담당하는 이 메스트로가 지휘권을 잡습니다. 그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이완하라, 열어라. 그의 지휘봉 아래 망막의 가장 작은 모세혈관에서부터 꿈틀거리는 대동맥에 이르기까지 몸속의 모든 혈관은 가장 편안하게 확장되고 열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그 동굴 속 야수로 통하는 관문 또한 자동적으로 활짝 열립니다. 어떤 성적 자극 없이도 피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밀려 들어가 마치 새날을 맞이하는 의식처럼 그것을 깨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찾아오는 그 죽음 같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끔찍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메스트로가 밤새도록 문을 열어라 라고 소리쳐도 문지기인 혈관 자체가 너무 늙고 녹슬고 병들어서 더 이상 그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쿠데타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혈관학회에서 저는 수천 명의 의사들이 숨죽이게 만든 발표를 들었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혈관 노화 연구에 평생을 바친 독일 의학계의 살아있는 전설 한스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남성을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를 스크린에 띄우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세 이후의 남성에게서 아침 발기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평균 5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70%까지 급증했습니다. 청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 발기는 성기능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더 큰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민감한 혈관이 보내오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입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음경 예언 페니레 프로페시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아침에 그것이 침묵하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당신에게 그 예언을 바꾸고 사형 선고를 부활의 약속으로 바꿀 기적의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막혀버린 당신의 생명길을 깨끗하게 청소할 요법입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방법을 거쳐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혈관 청소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참기름의 폭발적인 조합입니다. 네, 바로 마늘과 참기름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엄청난 비밀을 기대했는데 고작 마늘과 참기름이라니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무기가 가진 진정한 힘의 10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1 더하기 2가 아니라 100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연의 지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그 불타는 심장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악마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톡 쏘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화학적으로 알리신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며 부드럽게 만드는 기적의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전사 알리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산에 극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마늘을 먹거나 심지어 익힌 마늘을 먹어도 알리신의 화산 같은 힘, 대부분은 혈액으로 흡수되기도 전에 당신 위장의 죽음의 산성 강물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그 힘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구원투수, 황금빛 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의 향기롭고 윤기 나는 식물성 지방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단결 같은 경호원입니다. 알리신이 참기름에 둘러싸이면 그것은 뚫을 수 없는 황금 갑옷을 입은 왕과 같습니다. 이 기름막은 위산의 폭풍으로부터 알리신을 보호합니다. 덕분에 알리신은 손상되지 않고 무사히 소장까지 살아남아 그곳에서 완전히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청소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동맹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평범한 재료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신약 션야오의 세 가지 검, 제한 부엌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의식, 드디어 행동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망설임을 떨치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부엌에 잠자고 있던 신약, 마늘과 참기름을 최강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바꾸어줄 세 가지 황금 비법, 세 가지 비전, 애매추한 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듣고, 기억하고, 당신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법,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 새벽의 충격 요법. 이것은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든 당신의 혈관 시스템에 가하는 직접적인 전기 충격, 쇼크 요법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용감한 전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료, 절대적인 존중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기는 최고여야 합니다. 이 땅에 전기를 담은 단단하고 향이 짙은 대한민국 통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기름 또한 최상급 100% 국산 깨를 저온에서 압착하여 귀한 영양분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값싼 것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실행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만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위장은 이 약의 힘을 견뎌낼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마늘 반쪽에서 한쪽을 꺼내십시오. 믹서를 쓰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도마 위에 놓고 직접 다지십시오. 칼날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각, 해방되는 톡 쏘는 향을 맡으십시오. 그것은 힘의 냄새, 알리신이 깨어나는 냄새입니다. 다진 마늘 반 티스푼 정도를 큰 숟가락에 담으십시오. 이제 그 위에 황금빛 참기름 한 큰술을 부으십시오. 참기름이 마늘 조각 하나하나를 감싸 안는 모습을 마치 액체 황금 갑옷처럼 지켜보십시오. 고르게 섞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한 번에 그 혼합물 전체를 삼키십시오. 위장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소의 엔진이 재가동되는 불꽃입니다. 두 번째 비법, 부드럽지만 깊게 스며드는 길 황혼의 보양 마늘밥. 이 방법은 위가 약한 분들 혹은 느리지만 꾸준한 치유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범한 저녁 식사를 치료요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의식의 실행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을 때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통마늘 몇 쪽을 껍질째로 밥솥에 쌀과 물과 함께 넣으십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취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밥솥 안에 뜨거운 증기와 압력이 마법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밥이 다 되면 경이로운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마늘이 변신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맵고 아리지 않고 마치 군밤처럼 부드럽고 달콤해져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밥을 그릇에 퍼 담으십시오. 부드럽게 익은 마늘의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밥과 함께 으깨어 섞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축복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 위에 향기로운 참기름 한두 큰술을 뿌리고 최상급 간장을 살짝 더하십시오. 고르게 비벼서 드십시오. 당신이 먹는 밥 한 톨 한 톨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혈관을 치유하며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보약입니다. 세 번째 비법, 매일의 무장, 활력 쌈장. 이것은 당신의 매 끼니를 전투로 만들고 규칙적으로 당신의 몸을 무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의식의 실행 작은 종지를 꺼내십시오. 거기에 한국에 진하고 구수한 된장 2큰술을 담으십시오. 자극적인 매운맛을 위해 고추장 1큰술을 더하십시오. 이제 이 혼합물의 심장, 잘게 다진 생마늘 1큰술을 가득 넣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황금 강물처럼 참기름 2큰술을 부으십시오. 고르게 섞으십시오. 당신은 방금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활력 쌈장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매 끼니 아삭한 오이나 풋고추를 찍어 먹거나 상추에 싼 고기 한 점 위에 얹어 드십시오. 당신이 먹는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대포에 장전하는 탄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맹세.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절대로 공복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늘의 불이 당신의 집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루에 다진 마늘 1티스푼 이상을 먹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은 독이 됩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재료의 신선함을 당신의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특히 참기름은 민감합니다. 뚜껑을 연 후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꽉 닫아 즉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이 기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잃은 사례 시인 이야기가 그 산증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출몰하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새벽에 충격요법을 권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생명의 끈을 붙잡고 의식적인 자기관리 행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을 위한 의식으로서 말입니다. 6개월 후 제 진료실에 들어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텅 비었던 눈은
지성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하는 제목의 가출간된 시집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고속도로의 먼지 속에서 평생 트럭을 운전한 62세 남성입니다. 그의 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지도였습니다. 그의 혈관 상태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끼니 활력 쌈장을 먹으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오래전 잃어버렸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자랑스러운 속삭임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비밀인데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1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꼭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당신의 혈관을 노리는 3명의 침묵의 암살자를 잊지 마십시오. 의자의 암살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달콤한 독약 설탕과 흰 쌀밥, 그리고 잠도둑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 일어나서 걷고, 단 것을 버리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마지막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똑바로 서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2초간 유지한 후 힘을 빼고 발뒤꿈치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 소리는 충격파이며 하체의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인공 펌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